실버란 나이를 먹을수록 운발로 변하는 노년층을 의미하고요. 시니어란 연장자, 상급자를 의미합니다. 노인이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식을 의미합니다. 정미라의 포커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정미라의 포커스 12번째 손님으로 서산 시니어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서산의 그 노인 복지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서산 시니어 클럽 신권범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만나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놀랐어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전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나이를 정말 알 수가 없을 정도의 동안을 갖고 계시네요. 아, 그래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나이를 살짝 공개를 해주신다면요? 굉장히 유명하죠. 58년 개띠라고. 네,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예. 그럼 지금 관장님께서는 성현에서 오셨나요? 예. 예. 제가 사실은 성현에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죄송스럽지만, 이 서산 시니어 클럽에 성현에 있는 줄을 잘 몰랐어요. 참. 그 서산의 그 시니어 클럽이 성현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니어 클럽이 본래 노인의 사무실에 있다가, 예. 몇 년 전에 그 성현에 그 일광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폐교가 됐는데, 그러니까, 가재밑길 38이라고 하는 그 도로명이 되어 있는 일광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폐교 자리를 서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방문을 못했습니다. 한번 꼭 좀 방문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서산 시니어 클럽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서산 시니어 클럽은 그 일자리 지원 기관입니다. 서산시에서 우탁을 받아가지고, 그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일자리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2030년 정도 되면은 아마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서산시에서는 2010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12년째 저희 서산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하니까 좀 어감이 그런데, 시니어클럽의 본래의 목적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만 수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큰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예산에 만만치 않아 보이는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신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먼저 예산 구조 가기 전에 저희가 그 일자리가 종류가 뭐가 있으며 그럴까요? 뭐가 있나 그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감사하죠. 저희는 2010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개설을 했는데, 그 서산시에서 3년마다 이렇게 대한노인의 서산시 지회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저희가 수행기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일자리는 주가 이제 시장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형. 공익형은 여러 가지서 하죠. 노인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공익형이 있고, 또 요즘에 몇 년 전에 작년부터 생긴 사회 서비스형이 있고, 그 다음에 취업 알선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소속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형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를 개발해서 참여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월 60시간 이내, 그러니까 노동법에 적용을 안 받는 60시간 이내에 참여로 소득을 창출하고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 일부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 얘기한다면 그 아파트 택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얘기 들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 음암에는 수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강극장까지 나왔던 데거든요. 그 택배가 있는데, 택배 회사에서 배송을 받아서 아파트에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 배달해주는 역할. 그리고 한 건당 크고 작든 간에 660원씩 수수료를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수입을 잡아서 그걸 그대로 참여자한테 나눠주는 형식, 예,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조금까지 이제, 보조금 1인당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네. 인센티브 형식이죠. 이제 그렇게 네, 나가는 네. 그런 형식이고요. 네. 이걸 이제 사업단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단은 하나 이거 사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노무, 뭐 회계, 뭐 네. 세무, 뭐 거기에 따른 사항이 전부 그 뭐 보험까지 예. 전부 총망라돼 있어서 네. 그걸 관리하는 그런 거고, 또 근로기준법도 적용을 받아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관련 법령에 또 저촉이 돼서 네. 이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예, 저희가 그 종류 굉장히 많아요. 예. 뭐 수세미, 그러니까 철수세미라든가 뭐 제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엄나무라고 네, 있어요. 네. 엄나무 순도 네, 먹고, 네, 네. 뭐 닭백숙 할 때 예, 들어가는 예, 거. 예. 그것도 저희가 제조를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노인들이 하고, 또 지역 영농이라고 있고, 또 의료용품 제조라고 그래서 수술실에서 쓰는 거즈를 만들어가지고 예. 부산에 네.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생강이나 마늘 작업하는 데 쓰는 소쿠리, 네, 뭐 네. 이런 것도 대나무 가지고 예. 흔하니까 그런 것도 노인들이 만들고, 뭐 감태, 저기 중앙리 같은 감태 예, 있거든요. 예. 그런 공장에 이제 우리가 투입을 해서 일을 하고, 뭐 마늘 탈피라든가, 그 다음에 도마 등 뭐 생활목공에 그런 경우도 있고, 쇼핑백, 저희가 쇼핑백을 하는데 어디냐면은 그 대한항공이나 뭐 네. 아시아나 항공 쇼핑백을 저희가 조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예. 하고. 그래서 한 10개 사업을 한 20 가운데서 한 200여 명이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작년도에 그 결산을 좀 해보니까 예. 순소득이 한 네. 4억 3천만 원 정도 소득이 돼 있어요. 그래요? 예. 네. 1인당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월. 예. 그 다음에 다른 데는 한 35만 원 정도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예. 35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소득 올리는 예. 그렇게 아주 제가 명명하기로 생산적 복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공익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 뭐 봤을 거예요. 뭐 학교 앞에서 뭐 예. 깃발 들고 하는 것도 네. 있고 네. 저희가 하는 건 학교 앞에서 깃발 들고 하는 노인하고 네. 그다음에 바닷가 청소 네. 요거를 이제 그다음 학교 앞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학교 지킴이라고 네, 뭐 네. 이런 쪽으로 네, 좀 네. 명문하고 바다는 뭐 바다사랑 지킴 이런 네. 쪽으로 명령을 해서 네. 그분들이 그 활동을 하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65세 이상입니다. 65세요? 네, 그 공익형은 시장형은 60세 이상이고 60세. 네. 거기 65세 이상인데 또 기초연금 수급이 되는 분들만 한해서 활동이 가능하신 분, 여기는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재산이 있거나 뭐 이런 그 기초연금 못 받는 분들은 공익형은 참여를 못 합니다. 대신 이분들은 월 27만 원 정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그전에는 뭐 20만 원도 줬는데 좀 많이 오른 거예요. 예. 그럼 그런 충당이라든가 예산 같은 충당은 또 보조를 받아서 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사회서비스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최근에 생겼는데, 그게 사회서비스형은 그 사회서비스 영역이 그러니까 서비스가 필요한 곳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우체국 같은데 그동안에 그 우체국 그 직배원들이 과로사 뭐 이런 얘기가 사회문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분류하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양원이라든가 이런데 레크레이션 강사 뭐 이런 분들 저희가 직접 양성을 해서 또 투입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소질이 있고 또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60세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뭐 목사 출신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학교 선생님 출신도 있고 뭐 사회에서 뭐 중요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일 3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 그러니까 4대 보험 다 해주고.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115명을 이렇게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취업학생인데, 취업학생은 대부분이 그 일자리 취업학생 하면 회사나 뭐 이런데 아니면 아파트 경비 같은 거 그런 데 취업을 시키는데 작년도에 한 128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취업을 시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게 있고
아까 사회서비스형 얘기했지만 네. 도서관 같은데 네, 네, 그 도서정리 같은 것도 예.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60세 이상 60세요? 취업활성도 그게 만인가요? 많이죠. 예. 60세 이상. 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네. 취업활성 같은 경우는 아파트 경비가 예.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자리가 별로 없어요. 치열한 자리네요. 그렇죠. 경쟁률이. 그다음에 요양보호시설 같은 데가 요양보호사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환경미화원 같은 예. 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제 수요초에서 네. 수요초 발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수요초에서 일단 노인이라고 하면은 좀 거부감을 갖거든요. 그런데 실제 단순한 거는 네. 노인분들이 일을 더 잘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요초 발굴이 좀 어려운 상태고 그런 걸 위해서 뭐 홍보라든가 이런 걸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그 예산 얘기했는데 저희가 예산은 매년 한 11월, 12월경에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사업도 확정이 되고 저희는 시에서 그 배정량에 따라서 예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구조를 보면 국비가 50%, 그다음에 구비가 15%, 시군비가 35%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저희는 올해 한 32억 원 정도 이렇게 받아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돼서 지금 한 50%는 진행이 된 상태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항이 뭐 세무라든가 회계라든가 노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리가 회사 관리하고 똑같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대기업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입니다. 1000명 정도는. 그래서 그분들 관리하는데 지금 12명이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곧 제가 갈 곳이기도 하죠. 아마 그 처음에 이제 사회형 서비스부터 제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제2의 직업으로 그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는 이 관장님이 계신 서산 시니어 클럽에 먼저 가서 등록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노인이 돼야 된다는 이름이 붙는데 노인의 기준은 몇 세고 또 현재 그 노인의 비율이 얼마나 돼 있을까요? 그래야 제 경쟁률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기존에 이제 사업별로 전부 틀린데 예를 들자면은 그 시장형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시장형은요? 근데 60세 이상으로서 이제 근로 능력이 있고 연중 이렇게 참여가 가능하신 분 이런 분을 대상을 하고 있고 공익형은 만 65세 이상인데 만 65세 초연금 수급 대상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보충을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신체 활동이 가능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서비스형은 60세 이상인데 그 사업별로 자격 기준을 좀 갖춘 분 이런 분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취업활성형은 뭐 60세 이상, 60세 이상. 취업을 원하시는 그런 건데 지금 그 취업활성 같은 경우는 노인인력개발원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 인턴십 이런 것도 있거든요. 한국 노인 인력개발원. 노인 인턴십 같은 게 있는데 노인 인턴십은 그 노인을 채용을 하면은 그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역할입니다. 청년 급여랑 비슷하네요. 그런 형식이죠.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매년 1월 달에 공고를 통해서 이제 사업계획이 나오면 공고를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을 하는데 이제 그래도 수시로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그 다음 해에 안내도 되고 또 참여 신청도 가능하고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나면 사실은 젊은 나이입니다. 퇴직이라는 나이가 되면은 그럼 앞으로 뭘 할지라고 고민을 해서 또 신문을 보면서 직업을 찾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고민 하나 하실 것 없이 바로 서산 시니어 클럽으로 가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정보를 얻어가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그래도 서산에서는 그 여러 노인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럼 서산 시니어 클럽과 유사한 단체를 제가 알고 있는 노인회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업무가 좀 다르고 또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니어 클럽과 노인회는 그 유사한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요? 따지면은 노인회는 노인분들이 모임인 그러니까 사단법이고요.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서산시 지회죠. 그렇게 이제 사단법인이고 시니어 클럽은
사회복지사업법상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관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틀리고요. 네. 단 이제 현행 그 사회복지사업법상 네. 그 위탁사무가 노인 일자리 위탁사무가 예. 법인에다만 위탁을 하게끔 되어 아, 있어요. 지금 현재요? 현재. 예, 예. 그리고 모든 그 회계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 이제 저희가 산재되는 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네. 이제 비영리 법인이죠. 예, 예. 노인 관련이기 때문에 노인에다가 서산시에도 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위탁을 받은 거를 수탁. 수탁. 예, 네. 저희는 이제 수탁을 받아서 네.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네요. 그 수행기관에 이제 복지기관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그래서 시에서 네. 관리하는 예. 그런 기관으로 보면 됩니다. 약간 다르네요, 오해가. 약간 저희가 다르죠. 봤을 때는. 예. 네. 근데 일자리 네. 이제 노인 일자리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노인 일자리다 하니까 뭐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인 일자리 그 사업은 그 한 곳에서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거 많으니까 저희 서산시만 해도 한 3,000명 되거든요. 네. 네, 그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은데 저희가 한 1,000여 자리 되고 노인회가 뭐 한 1,300~1,400자리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사업 특성상 네. 이제 그 특성에 따라서 뭐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건 노인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네. 특성에 따라서 가는데 저희는 시니어클럽이나 뭐 시청 또 읍면동 네. 이런 문화 해미의 그 해미읍성 네, 네. 예,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해미읍성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사업소죠. 문화시설사업소 네, 네. 관리하고 이래서 그 수행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시니어클럽은 그 중에서도 공익형보다도 네. 시장형으로 해가지고 그 일하셔서 소득을 얻어서 그러면 소득 창출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별로 35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소득 올리는 예. 그것이 주 역할이고 복지기관 중에서 이렇게 소득을 얻는 기관이 유일합니다. 얻어서. 근데 저희가 이제 운영비가 1년에 한 2억 9천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운영보다 더 벌어들이는 그렇네요. 아까 이제 금액을 보니까. 금액을 3억 4천 원 되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벌어서 예. 우리 운영비 충당할 정도는 된다. 대신 그 돈이 노인한테 갔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수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대기업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니어 클럽은 특별히 그 좀 직업 쪽, 취업 쪽을 좀 더 전문화시킨 클럽이라고 봐도 될까요? 조금 더 직업 취업 쪽으로? 취업 쪽이라기보다 네. 어르신들이 그 무료하게 네, 네. 있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뭐 치매 예방이라든가 네, 네. 거기에 따른 그 소득을 좀 얻는 그런 역할을 하는 네. 저거지. 그게 뭐 소득을 위한 소득만을 위한 건 아니고 만으로 위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퇴임을 하고 나서 큰 돈을 벌어야겠다는 개념보다도 네. 그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남는 시간에 네. 뭔가의 열정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그를 쓸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만으로 네, 행복할 그렇죠. 수가 예,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특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사회 서비스형 그런 부분인데 예. 저희가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 공무원 출신도 많이 있으니까 예. 뭐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예. 활동하는 데 문제거든요. 네.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은 기회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회, 네. 좋은 근데 단어입니다. 그 기회가 네. 주어지지 않으면은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회를 주어줄 수 있는 기관이 저희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관장님한테 정말 좋은 단어, 기회. 그래요? 맞습니다. 기회가 없으면 어떠한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우리 이제 신군범 관장님께서는 지금 재임하고 계신 그 서산 시니어 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분야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일반행정 출신입니다. 예. 근데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재직 중에 공무원 이력을 받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하고 싶은 업무를 제가 깊이 못 봤어요. 네. 제가 보는 건 뭐 인허가라든가 예. 뭐 토지관리라든가 네. 또 기획이라든가 예. 감사 뭐 이런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축산해양과 네. 가서 뭐 축산도 보고 뭐 해양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그 사회복지 분야가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좀 마지막에 좀 한번 하고 싶어서 네.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좀 한번 시켜달라 했더니 네. 제가 안 됐더라고요. 기회가.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제가 퇴임 좀 이렇게 됐는데 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여기를 공모를 하게 돼요. 자격 기준을 가지고. 공모를 하셨군요. 예, 공모를 해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서 일을 하는데. 면접 때 보셨나요? 그럼요. 예. 예. 이제 그걸 딱 보고서, 나도 곧 경력단절 처지다. 네네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한테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겠구나. 네, 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응모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클럽을 이렇게 관장으로 있는데, 근데 저한테는 일석이조입니다. 네. 저도 취업을 됐고, 네. 또 어르신들을 취업을 시키고 있고, 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무료함을 예. 좀 이렇게 달래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서 저한테도 기회고, 예. 어르신한테도 기회라고 이렇게 봤거든요. 저도 이제 조만간에 이력서를 가지고 들어가야 아, 되겠습니다. 그거 아직 멀었는데요. 그럼 미리 왜냐하면 네. 지금 보니까 우리 노인 비율이 좀 높아가고 있고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네. 서류가 이만큼 쌓여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미리 좀 올려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이제 우리 사회에는 사실 많은 종류의 사회 복지가 있어요. 근데 관장님이 계신 노인 일자리에 관한 거 말고도 혹시 그런 사회복지 쪽에 다른 관심이 조금 있으시다면? 저는 일단 그 사회복지 분야의 노인 분야가 네.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아, 노인 노인 분야가 분야요? 네. 굉장히 앞으로 갈 길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또 그 매료가 돼가지고 이쪽 이해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저번에 어느 책에서 보니까 네. 중앙대 교수 말이 나오더라고요. 베이비붐 세대. 네. 55년 전부터 네. 74년생을 얘기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도 걸리는군요. 예. 근데 네. 그 은퇴하시는, 네. 언제나 은퇴하니까요. 네. 그분들 해결 없이는 네. 한국 사회는 곧 붕괴한다.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 서산시도 지금 17.4%인가 이렇게 노인 인구가 돼 있어요. 서산시도. 이 공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2030년 가면은 초고령 사회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20% 이상 된다는 거죠. 20%죠. 네. 지금 서산시도 부정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서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 노인한테, 그러니까 시니어한테 뭔가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줘야 사회적으로도, 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노인들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가 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지금 노인이 지금 60대는 지금 50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60대를 노인이라고 칭하기는 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안 되죠. 70이 넘어야 이제 뭐한데, 그러니까 열정과 그 노하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60이 되면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고독하게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을 끌어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번에 좀 찾아보니까 은퇴 후 최소한 부부가 필요한 돈이 한 250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250만 원이요? 네, 근데 지금 국민연금이 평균 57만 원이랍니다. 근데 그 일자리 있어야 뭔가 좀 벌어가지고 쓸 수 있는데 노인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고 그러면은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르신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전직에 뭐 했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굉장히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관장님하고 말씀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이제 기회라는 단어도 와닿지만 끌어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생각을 하신 게 전 동감을 합니다. 쑥스러워서 민망해서 못 나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고 또 이제는 와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또 이제 기회를 주신다면 모든 분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에서는 용기가 필요할 네, 때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는 그 용기라는 단어를 버리시고 내가 가야 되는 주관적으로 네. 활동적으로 용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거로 가면 더 좋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제2의 직업은 바로 우리 시니어 클럽과 함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좀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좀 듣고 네, 싶어요. 네. 이 재미의 의미는 뭐 웃기다 이런 개념보다 저 어떤 참 좋았다, 보람됐다 네, 네, 네. 이런 거를 좀 듣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시니어 클럽을 이제 계속 하시면서 네. 요건 좀 내가 참 스스로 만족하고 재미있었고 또 자부심을 느껴 이런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가요? 제가 어느 분 한 분을 제가 면접을 봐서 이렇게 취업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된 분이 있는데 예. 이분 사례를 제가 우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네.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분이냐면은 몇 년 전에 그 70대 노인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알고 보니 고향이 이쪽이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학교 졸업하고서 학교 때부터 서울로 올라가 서울서 살다가 뭐 기자도 하시고 뭐 나중에 경기도 쪽에 어느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의장까지도 하시던 또 이력서를 보니까 뭐 애들은 또 뭐 유명한 법률회사의 뭐 변호사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력서에 그런 얘기를 안 썼으면은 제가 그냥 아이고 뭐 일 좀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해서 했을 텐데 네. 이력서를 보니까 도저히 저희하고 일할 수 왜냐면은 대부분이 자기를 드러내면은 그만큼 자기를 알아달라 그런 쪽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 대부분 일을 못 하잖아요. 네. 않고 또 다른 일을 네. 방해해야 네.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했길래 그걸 보고서 여기서 일할 그런 분은 아닙니다. 이런 경력까지는 충분히 일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부득부득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내려올 때는 고향 여기니까 내려와서 이제 옛날 친구도 좀 만나고 소주 한잔 사주고 해서 좀 놀고 그 다음에 산에도 좀 자주 다니고 그 다음에 처갓집 이쪽 되니까 뭐 농사처가 있으면 농사 좀 짓고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부딪히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됐어야 친구지. 그쵸. 중간에 만나면 뭐 사기치러 왔나? 그렇죠. 낯설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거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댕기다가 끝나고 그 다음 산에도 한두 번이지 맨날 다녔어. 농사는 더군다나 아무나 짓는 거예요. 그럼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에 아파트에 두 분이 그냥 베껴서 두 분만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고립이 되셨네요. 고립이 되는 거죠. 근데 대화도 집에서 무슨 대화가 안 된대요. 아무것도. 그 벽에다 대화한들 메아리도 없고.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는 그 요양보호사 따가지고 이제 도저히 집에 못 있겠다 나가시고 그게 한 5개월 정도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그러다 경로당 가기 싫고 집에 있어 너무 답답해서 왔다. 사람 있는 곳에 좀 보내달라. 사람 냄새가 그리운 거죠. 그리운 거죠. 그래서 고독이죠. 고독.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운 아파트 택배에다가 안내를 했어요. 대신 여기 가셔서 한 달은 참아야 됩니다. 왜냐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몇 년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아침을 먹고 나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한 서너 시간 이렇게 땀을 내면서 일해서 건강에 좋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내가 병원 가고 싶으면 병원 가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서 집에 가면은 하루 일과가 아주 이렇게 라이프가 굉장히 좀 돌아가는 즐거운 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불면증도 없어지시겠네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당뇨가 있는데 당뇨가 탁 멈췄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다고 그렇게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의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그 모범이 되는 분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사회에서 뭘 했다, 나는 예. 뭐 했다, 이거를 다 버리고, 예. 이렇게 오면은 자기 건강도 찾고, 예.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람들 좀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그 유지가 될 수 있는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홍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제2의 직업은 그 누구도 배경지를 갖고 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예, 다시 시작하는 그럼요. 네. 저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아유, 지금 관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시니어 클럽을 좀 방문도 해보고 싶고, 또 더 많이 알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 시니어 클럽 자랑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근데 지날 때 꼭 좀 들리세요. 예, 저희가 뭐 하고 있는 일은, 제가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소득이 좀 적으니까. 지금은 참여를 안 하시는 게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일을 엄청나게 했는데 내가 늙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부지시키려면은, 네. 좀 홍보라든가 아니면은 현실화 좀 임금이라든가 이런 구조를 좀 네. 현실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충족을 시켰으면 좋겠고, 뭐 당국에 얘기한다 그러면은, 노인 고유업종은 좀 지정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 네, 그러네요. 고유업종을. 고유업종.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관공서 청소라든가, 네네네. 관공서 같은데 주차장 관리라든가, 네네네. 무슨 고속도로 톨게이트 예, 수납원이라든가, 네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 단순 업무, 예. 그런 단순 업무는 노인 고유업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이 되면은, 노인도 일하고 젊은이도 같이 일할 수 있는 네. 그런 상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예, 같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관장님을 따르고 계신 또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 그리고 또 거기 소속되어 있는 시니어분들, 이분들한테, 하실 좀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서 격려, 또 함께 가자, 이런 응원의 메시지 한 번만 해주신다면요. 우리 직원들은 사명감이 좀 높습니다. 네. 사회복지로서 그 어르신들하고 생활하는 자체가 부모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라든가 이런 거 수시로 제가 이제 하게끔 만들고 하는데, 일단은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소속감을 갖고 일하시는 분위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 시니어분들한테는 함께 화이팅! 이런 거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시니어,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넘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도 화이팅! 같이 할까요? 네. 화이팅! 예,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꼭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누구에게나 나이듦, 늙음, 노년이란 단어가 찾아옵니다. 나이듦, 늙음, 노년. 이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미라의 포커스는 성숙된 나이듦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